자, 정서 코칭을 단계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 5가지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가요, 상대의 감정 읽기. 아까처럼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주거나 카드를 주고 그 감정을 좀 찾아보세요. 뭐 3개를 찾아보세요. 몇 개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상대가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는 에크만이라는 선생님은 표정을 보고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써보지 않더라도 표정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표정을 보더라도 표정의 그 어디서 보느냐 에 따라서 또 달라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두 번째 단계는 라포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슬퍼하면 아 저는 또 왜 찌질이처럼 저렇게 울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울고 있으니까 또 내가 아 이게 저 친구랑 요번에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아 너무 울지 마. 그러면 또 친구가 돼요. 나중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힘든 우리가 보통 그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결혼식이나 뭐 축하할 때는 잘 가요. 근데 저희 장례식이나 좀 힘들고 막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해. 근데 오히려 장례식 같은 데를 잘 가야 돼요. 그래야지 힘들 때 좀 위로가 되면 아, 저 친구가 진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앞으로 형성하는 기회로 삼기를 좀 바라고요. 세 번째가 상대방의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잘 했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공감하고 동감하고 달라요. 공감은 그 사람의 엠퍼시라고 해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공감해요. 그 사람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공감은. 동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슬퍼하니까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의 싱크로율만 맞추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읽히면 뭐가 되냐면, 야, 너가 그렇게 뭐 진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너 진짜 돼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감보다는 공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공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정서를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서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피곤하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감정이 좀 어떠세요? 지금 편안합니다. 아, 편안하세요? 네, 좀 우리가 잘 가고 있나요? 이렇게? 예. 네. 그래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코칭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마음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테이크 액션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액션으로 갖고 오면요.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실천을 할 수 있으니까 달라져요. 근데 나는 깨달으기는 했어요, 오늘. 깨달으기는 했는데 실천을 안 하다 안 했어. 그러면 깨달은 게 조금 지나면 72시간 지나면요 깨달은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막 해도 그 배운 것을 내가 적용해 보고 실천해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왜 코칭이 뜨느냐 하면요. 가르치기만 해가지고는 사실 그 사람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테이크 액션을 해서 코칭을 하게 되면 액션으로 한 번이라도 해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칭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테이크 액션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코칭은 다 그거를 따라가 보면요,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코칭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너게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코칭이 알려졌는데 그 이너게임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은 테니스 코치였어요, 원래.
근데 테니스 코칭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테니스의 행동만 가르치고 스킬만 가르쳐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더라. 이 마인드셋을 바꾸고 내면의 이너 게임을 바꿔야지 결국 게임에서 이기더라. 그래서 이너 게임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이크 액션을 하되 마음의 변화를 끄집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서 코칭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의 변화를 끄집어오는 거예요, 사실. 마음을 다루지 않고 우리가 코칭을 했다? 그게 커리어 코칭이든 진로 코칭이든 취업 코칭이든 정서 코칭을 하지 않고 했으면요, 스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정서를 다루기 시작하면 존재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라포가 형성이 되고 좋은 코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 코칭을 기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커리어 코치 협회에서도 지금 이제 책을 3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책이 한국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이 책이 이제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책이 한국 정서 코칭을 말한다. 한국형 정서 코칭을 말한다. 이게 나왔고, 세 번째 책은 지금 한국형 리더십 코칭을 말한다. 이게 이제 지금 마무리로 이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쓰게 된 것도 우리 이제 하영록 박사님이 저희 회장님이신데, 이제 경험이 그쪽에 많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코칭을 우리가 5개로 다루는 거를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요.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나포를 형성하는 삼는 경우인데 이제 학생이나 이제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연결을 시킬 때 좋은 방법이 바로 정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취업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데 맨날 이력서나 면접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코칭을 하다 보면 한 번 받고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연결을 안 되고 안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뭘 놓친 거냐면 그들의 정서를 공감해주고 그걸 끄집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정서 쪽에 약하니까 전 지식 쪽으로 강하니까 지식 쪽으로만 해주고 정서 쪽으로 다뤄주질 않으니까 이게 중간에 신청해놓고 안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씩 읽어주고 좀 했더니 그게 나중에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같이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보이는 감정이 강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부드러운 반응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같은 편이 돼주는 변호사의 역할로 해주시는 거죠. 아, 그게 그랬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남편이 돼가지고 남편이 맨날 당신이 잘못했어 막 이러잖아. 남편이 맨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을 해줘야 돼. 제가 그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제가 와이프 때도 엄청 사랑을 받았을 텐데, 제가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여기 많이 쌓여 있으시더라고, 뭐 얘기하면. 자, 남편이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뿌리가 깊은 이유가 이게 7살 이전에는 아예 방어 기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뿌리가 아예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기 기억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요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초기 기억이 한번 만들어지면 자기 정서가 무의식으로 그 정서가 지금까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그 초기 기억에 있는 나의 내면 아이를 잘 지금 풀어주고 해줘야지 내가 이제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현재의 감정만 다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의 감정 그런 것들을 하나씩 글로 써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자서전을 써본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로 이렇게 적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글을 좀 써가지고 지금 수필을 몇 개 이렇게 써가지고 묶어가지고 문집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 삶을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대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본을 내가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내 삶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자기 삶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뇌.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냥 뇌가 우리가 이성적인 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감정의 뇌가 있더라. 그 변연계라고 해가지고 감정하고 이성이 연결되면서 스트레스가 감소되더라. 근데 감정을 다루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칭은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같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